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산에너 주주님들 10월 24일 11시 30분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새로운 내용 나와서 좀 가지고 왔고요. 내용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말도 안 되는 분할 합병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고 자본 시장을 최대한 악용한 사례라고 약탈적인 자본 거래라고 표현을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좀 나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산 합병 신고서 다시 내라. 금감원에서 정정 명령을 내렸다. 자, 밸류어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었다. 밸류어 프로그램이 뭐죠? 자, 국가에서 그동안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나 뭐 그런 은행주들 좀 올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저평가 주식들을 제자리로 올려놓겠다 이런 프로그램이죠. 자, 이번에 합병에 관련해서 구조를 개편할 경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엔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퇴짜를 놨다 이겁니다. 자, 다시 써와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상장이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 정정 요청이 잦은 걸 고려할 때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정정 요청은 흔한 일은 아니다. 자,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알짜회사 밥켓을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뺏어가지고 지배력을 13.8%에서 42%까지 무상으로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고 에너빌리티와 밥켓 주주는 이익은 딱히 없다가 아니라 손해를 봤죠. 밥켓은 강제적으로 로보틱스 주식으로 좀 받아야 되고 에너빌리티는 알짜 자회사 밥켓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말이 안 되는. 자, 물론 단순히 빼앗기는 건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좀 주긴 해요. 조금 너무 이 비율이 말도 안 되는 비율이라서 욕을 먹고 있고요. 자, 밥켓은 1조 흑자, 로보틱스는 적자를 봤다. 근데 교환 비율이 말이 안 된다. 밥켓이 한 주당, 로보틱스 0.3주다. 이거 1대1로 줘도 짜증이 아니 좋아. 1대2로 줘도 아마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죠? 자,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하소연, 억울하죠. 억울할 만합니다. 억울하고도 남고 특히 밥캣하고 에너빌리티 오랫동안 2, 3년씩 이거 저평가라고 믿고서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뒤통수 이렇게 때릴 수 있냐 이거예요. 너무나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자, 그래서 결론은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냈어요.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정정 요구를 받고서 3개월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 그럼 오늘 7월 24일이죠. 10월 23일 정도 되겠네요. 자,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사실 이번 분할 합병에 수혜자가 없습니다. 자, 두산 밥켓도 보세요. 주가가 내렸죠. 두산 로보틱스도 수혜자가 있을까요? 자, 첫날 상승할 때 여기서 매도 때린 사람은 이익을 받겠지만 이때 따라붙은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상승하기 전 자리로 내려왔고 결국 여기서 애꿎은 개인들만 물리게 생겼는데 물렸죠. 그러면 뭐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각자의 대응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만 자,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아무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에 정정 요구서를 자, 요청을 했고 3개월 안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에너빌리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까요? 밥캣도 제자리를 찾아갈까요? 물론 좀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이 말도 안 되는 공시를 통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또다시 3개월 안에 내용이 또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매수를 땡기진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 심리,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론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고 최대 주주 일가에서도 최대 수혜자잖아요. 수혜자, 최대 수혜자, 최대 주주 일가 이들이 3개월 안에 다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올라가도 또 같은 내용으로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물론 단기로 뭐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따라붙고 바로 매도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만 길어졌을 뿐이지 내용이 사실 변한 건 없어요. 자, 일방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율이니까 취소해라
뭐 이런 거는 어렵겠죠. 어렵겠습니다만 정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의 가치를 좀 낮추고 밥캣의 가치를 좀 높여주면 그러면 이게 어중간한 비율이 아니고서야 호재로 인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분할합병을 반대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총 가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지만 요건이 뭐죠? 출석자, 주주총회 출석자의 3분의 2가 동일하고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이 동일하면 찬성이 된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 1가가 가진 지분이 31%에서 우호 지분까지 하면 33% 가까이 될 거예요. 자, 이들만 찬성을 하고 이들이 출석자의 3분의 2가 된다면 찬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주총에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리인해서 위임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는 못한다.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승부해야 된다. 주식 매수 청구권. 그렇죠? 매수 청구권을 6천억 이상 행사를 할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데 자, 결국에는 정정해서 증권신고서가 나오면 하나 좋은 점,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혹은 반대 의사 통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7월 12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 청구권이 2890원인데 지금 사서 2890원에 팔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고 있죠. 7월 12일 이전에 보유한 사람만 반대 의사 통시 권한이 있고 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권한이 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하나 장점은 있겠네요. 7월 12일 이전 보유가 아니라 다시 제공시가 나오면 그 시점으로 보유자가 다시 갈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면 훗날 혹은 뭐 한 달 뒤에 나왔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8월 12일 이전까지 보유한 사람한테 행사 권리를 주겠다라고 정정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매수해서 기다리면 다시 한번 제공시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 청구권이 2890원이 될지 바뀔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접근한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리스크예요. 리스크. 자, 너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뭐 불타기를 한다거나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관망하시는 걸 권해드린다. 관망을 하고 흐름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방향을 위로 틀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물타기라든 불타기라든 하자. 지금은 관망하자. 왜? 일단은 당장에는 호재입니다만 두산 최대 주주 1가가 3개월 안에 재공시를 하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삼모사다. 근데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로보틱스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해서 비율을 더 많이 준다. 에너빌리티가 실제로 로보틱스 가져가고 있는 거는 0.3이었나요? 저기 다시 공시를 봐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짜증 나서 보지도 않았어. 자, 근데 이 가치를 낮춰주면 더 많은 주식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밥캣을 원하는 거지 로보틱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장성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권리가 반대 의사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뭐 크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차피 다시 재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번에 특히 두산 주주님들, 밥캣 주주님들 너무 민감한 상황이라서 열받고 화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각자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어설프게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는 게 보통은 제일 좋습니다. 매도나 매수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상황 확인해서 또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